선생님이 아마 음, 어휘풀이를 보냈을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 어휘가 좀 어려워. 일단 어휘 파일을 안 보냈네. 어휘 정리된 파일 한번 보내줄게. 잠깐 기다려. 잠깐만. 어. 이 어휘 정리된 거 꼭 좀 나중에 봐주고. 아, 해봅시다.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1번 문제는 바로 이 비단잉어. 특히 여기에서 사치와 허영에 젖어 있는 현대인은 총수로 대표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대상은 비단잉어죠. 가와 의미가 같은 거. 허울 좋은 하늘타리는 보기만 그럴듯할 뿐, 보기만 그럴듯 but 실속은 없는 거. 개밥의 도토리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따로 노는 대상을 개밥의 도토리라고 하고요. 빛 좋은 개살구가 답이에요. 개살구는 살구긴 살구인데 맛이 떫고 시고 원래 살구보다 질이 좋지 않은 걸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데 아니, 개살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살구 같아서 꽤 맛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걸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합니다. 값싼 것이 비교되는 건 싼 건 제값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빈스레가 요란하다. 아는 것 없이 떠벌리기만 하는 사람. 수염의 삭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먹는 것, 금강산도 식후경처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막 단어도 이런 거 시험 문제 그때그때 나올 수 있거든요. 해갑네. 1인칭 시점. 귀꿈 맞다. 이거는 촌스럽다 이런 뜻이고요. 뭐 해갑내는 뭐 물에서 나는 뭐물 찌꺼기 냄새 뭐 이런 것들을 해갑내라고 하고 수채꾼형은 하수구 물 빠지는 물구멍. 그거를 우리가 수채구멍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 나의 표현된 방법. 나는 해학적인 표현이죠. 뱉어낸 벤또나 차에 코 풀고 싶어. 이거 발음의
유사성을 따서 언어 유희, 말장난을 하는 거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도로 다, 유희가 담겨 있죠. 봅시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을 수령들의 당황한 모습을 나열, 열거라고 할까? 열거, 대구 등으로 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언어 유희는 없다. 네, 봐봐.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려 불경 이부절을 기생에게 충절이 없다 낱낱이 아래 없다 하니 낱낱이 하나하나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충신 불사이군 열려 불경 이부절 이거는 어 고전의 경전의 글귀를 인용해서 자신을 절개를 내세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봅시다. 네 말을 고지 들어 너 없으면 못 살려니 못 사니 험한 일 굳은 일 너로 하여 나 있거든 응?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인데 이제는 남 괴뢰하고 남을 사랑하려 하고 예법 말고 어찌하리 이건 뭐 별다른 표현법이었습니다. 내 말을 그대로 들어서 너 없으면 못 산다. 들어라 너 없으면 못 산다. 나쁜 일들 응?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언어 유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별다른 표현법이 안 쓰였어. 잡거 자기 똥은 말라도 구리더라고 말이여. 지가 똥은 말라도 자기가 아니고 자세 잡거 지가 똥은 말라도 구리더라고. 똥은 아무리 잘 관리해봤자 다리가 어떻게 해봤자 냄새 나는 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고 양반이라고 지가 큰 몫을 그려 엄마 어사될까 감사될까 조개에 객사하여 뒤지겠다 뒤지겠어 객사 길거리에서 적는 거거든요. 다 뭐예요? 사자의 라임을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언어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딴 거 답은 4번이 돼요. 이것도 해학적이긴 한데 언어 유희는 없습니다. 임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개를 얄미워하면서 임에 대한 원망 대신에 원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개를 직접 비난하면서. 다 가보자. 윗글의 시점과 같은 거. 윗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는 주변 인물입니다. 유, 유재필이 주인공이죠. 원래 1인칭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나가 나오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주인공이고 관찰자는 나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1인칭 시점의 공통점은 1인칭 시점의 공통점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뭐와 달리? 3인칭 시점과 달리.
주관적인데 특징이 얘가 더 주관적이고요. 둘을 비교해보면 주인공 시점은 1층 관찰자는 그에 비해선 객관적입니다. 우리 동백꽃 수탉 싸움 있었던 거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데 점순이가 나를 좋아서 하는 행동을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만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점순이야 나의 남자 주인공인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 만약에 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서술자 나로 해가지고 그 둘을 본다면 나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점순이와 점순이가 좋아해서 그렇다는 걸 알아챌 수도 있겠죠. 그럼 좀 더 주관적이 객관적이겠지. 이 작품은 3인칭에 비해선 주관적이지만 1인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둘 사이를 비교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 일단 알아두고 이날 소녀가 목적이 소나기네 하고 여기 나오는데 나가 안 나오죠. 3인칭 시점입니다. 그 중에서 작가 관찰자죠. 소나기라는 작품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칠성문박 외따른 박간 홀로 사는 왕서방 집에 일장의 활극 어떤 난장판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활극도 저는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은 그대로 꼭 죽는 장면인데 복녀와 왕서방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가 없죠. 3인칭 시점인데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인지 아닌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3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왜? 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죽었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모두가 평범한 일이다. 나, 나만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나가, 나의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는 거. 내 내면 설명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전기풀은 그의 작품 속에서 암시되고 있었다. 작가로서의 그의 진술의 권리를 간섭 방해하고 마침내 박준 자신의 의식에 어떤 정의를 초래케 한 갈등의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나오는 1인칭이야. 박준의 전제불가 소설 김박사 그리고 박준의 전제불 지금 관심사가 다 누구야? 박준. 박준이 그러면 주인공. 1인칭 이거는 관찰자 시점. 답은 4번. 참으로 오만이는 이 누이의 얼굴과 같았을까? 엄마랑 누이. 잠깐만. 엄마를 본 적이 없나 봐. 제가 어른처럼 갓난 이복동서였고 11살 잡이 누이는 전에 없이 별나게 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복 남동생에게 마치 어머니다운 애정이 끌어오기는 한 듯이 미소를 지어봤을 때 아이는 누이의 지나치게 큰 입, 새로 드러난 검은 잇몸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누이처럼 미워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젓다라고 속마음까지 얘기해주지. 나가 없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게 따진다면 2번은 행동만 나왔잖아. 그럼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1인칭 주 관찰자는 4번이 되겠다. 나가 나올 것. 그리고 나는 주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것. 그런 겁니다. 자, 비당이가 죽은 실제적인 이유는 시멘트, 연못을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멘트 독성 때문에 죽었었습니다. 자, 6번. 이거는 양반전인데, 가가 뭐냐.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총수. 조롱받는 비판의 대상이죠. 풍자의 대상입니다. 사치와 화염으로 물든 물질 만능주의에 겉으로는 참
인자하고 뭐 저기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더 무시하는 그럴 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겉은 뭐 인정머리 없다라고 유자나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만 실제 비난 그 인정머리 없는 건 이 사람이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하고 봐봐 북곽서생은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좋다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벼슬을 멀리하는 청렴한 선생이었는데 책을 쓴 게 만권 그 중에는 게 뜻을 다시 저술한 게 일마로 어마어마하게 그 의로운 모습을 기특하게 좋게 여기고 존경을 받는 황제로부터 그런데 미모의 가부가 있는데 독리자라는 지조절개가 있어서 아주 정표라는 건 표창까지도 내려줬는데 과부니까 남편이 없어도 혼자 잘 지키면서 절개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인데 수절을 잘하는 분이라고 했지만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랐어. 그건 뭐야? 한 번 결혼하고 맞는 게 아니라 한 번 결혼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다른 남자랑 또 저기 짝이 맺어졌어. 그래서 또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성이 다 다르지. 이때 다섯 아들은 그 결과물. 이때 독리자는 표리부동안. 아마 천자는 좀 이따 볼게. 북각 선생 범에 의해서 북각 선생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북각 선생 여기 중간에 내용이 없었는데 북각 선생이 이 독리자라고 하는 과부의 방에 밤에 몰래 찾아가서 애정 행각을 벌이려다가 다섯 아들들에게 아들이 갑자기 쳐들어갔더니 북한은 당황해서 도망치면서 어떻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에 쑤셔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면서 문을 나갔어. 도망갔어. 왜? 자기를 알아볼까 봐. 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과부의 집에 밤에 왜 가냐고. 그래서 똥이 가득 찬 곳에 푹 빠졌어. 거기서 빠졌다가 이제 나왔는데 똥에 빠지는 장면으로 구성한 것도 양반을 조롱하기 위한 거야. 북한 선생은. 범이 호랑이가 북한 선생 보고 아우 더럽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범은 어떻게 보면 유자랑 비슷한 사람이고 국과학 선생이나 이런 사람 여기가 총수 같은 사람이고 천자나 제후는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어우, 오늘만데 추운데. 자, 7번 봅시다. 서술상의 특징. 나가 과거의 상을 통해 주인공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자, 그렇죠. 얼음은 무렵이란 뜻이고 이것 자체가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거죠. 유자가 찾아온 때. 찾아와서 만났어. 그치? 만나서 뭐 하고 가고 이런 건데 그러다가 음식점에서 한번 만나죠? 음식점 만나서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과거 해상 역선행적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지. 해상을 통해 주인공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거든. 오케이.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를 내세워 사실성 부각시킨다. 여기 세종문화회관에 자리에 있던 지금의 예총회관이라는 곳에서 있고 작품 속 서술자 나가 바라본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요 객관적이 의심스러운 거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 1인칭이니까 주관적이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혹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학습지를 보고 좀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요. 사투리를 중간중간에 사용해 토속적인 느낌과 동시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체 작품을 보면 문제는 이거야. 윗글이니까 이 소설 전체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요 해당 부분만 보면 어때요? 해당 부분만 보면 사투리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만 보면 문제는 그렇게 낸 거야 이건. 인물의 집중 표현은 전의 양식을 통해 오케이 주제를 전달하고 있고요. 유자에 대한 설명 깔끔한 사례부터 넉살도 거기서 긍정적이다 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 매우 싫어해 오케이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 여기가 문제인데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 봐봐. 그럼 관심이 없었으면 그 자기가 그 사고 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해자를 찾아와서 그 불쌍한 처지를 무시하지 않고 단찬도 해다 주고 연탄도 해다 주고 자기 돈 들여서 이런 거면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결국은 그러면 문맥적 의미 가가 어디 있어? 가. 그 해가 바뀌어 그 누이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 죽었단 얘기예요. 그때 여의던 보통 죽었다는데. 음, 여기다 여의다는 그 시집 가다, 시집 보내다. 여기는 시집 보내다로 갈까요? 의 뜻을 알아둡시다. 이때 여의다는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다가 기본 의미야. 이별하다가 기본 의미인데 일지 여의고 고아를 낳았다면 이땐 부모를 멀리 떠나보낸 거니까 이때는 돌아가신 거지. 아무로 고생하는 처녀는 딸을 여의고 나서야 멀리 떠나보내고 나서야 편하게 눈을 감는 건 딸이 죽었을 때 편하게 눈을 감을 수는 없겠지. 시집 보내는 것. 9번의 답은 3번이겠네, 문맥적으로. 지는 아내를 여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다. 여의다는 건 죽었다. 이것도. 나병 환자들은 병을 여의고 나서도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쉽지 않다. 여의다. 떠나보내다. 병에서 낫는 거겠지, 이것도. 그 정도야. 그러니까 너가 좀 봐야 될 게 어제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자꾸 막히고 모르겠다라고 싶어가지고 풀다가 멈추고 풀다가 멈추면 안 돼. 그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별로 풀어보지도 않고 문제가 잘 풀릴 리가 없지. 그렇게 잘 풀렸으면 애지중지게 국어 시험 잘 받게? 뭐가 문제냐면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외우는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 그냥 막 지나가서 그렇지. 이런 걸 외우는 거야, 이런 거. 문제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올바른 표현을 외우는 거야. 이것도 혹시 적절할 수도 있죠, 원래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를 통해서 더 배운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 외워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도 문맥적 의미 잘 파악해 주시고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쌓인다가 아니라 여러 갈래 나뉘어가 틀렸습니다. 그냥 쌓이게 되는 거예요. 덮쳐서 쌓이다. 덮치듯이 쌓이다. 한 군데로. 어휘풀이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어휘풀이 문제 나올 겁니다. 왜? 어휘풀이 문제 내기 되게 편하거든요. 자, 실력만 봅시다.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이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일 때 전체 작품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그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을 나에게 얘기해주는 장면이고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유자수전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의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이. 자, 역수는 이제 과거 회상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거 얘기고요. 상징 소재, 비단이고요. 비판의식. 서술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물의 행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거 참 답답하지, 그치? 이때, 이때 인물의 행동이라고 할 때, 이때 인물을 총수라고 잡으면, 총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 총수에게는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유자에게는 우호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여준단 말이야. 이러니, 객관적인 시선이라는 게 틀리다는 얘기야. 미치겠지. 왜? 아까 객관적인 거 맞았잖아, 문제에서. 하지만 아까는 차이점을 보면 작품 속에 나가 객관적으로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관찰자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이 글에서 보면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호불호를 드러낸단 말이야.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호불호를 드러낸다라는 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가치 판단을 하는 거지. 객관적이라는 건 여기선 중립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시선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겉트리아 비서거, 현상성 현장은 오케이. 비꼬는 말투, 해학적 풍자적 오케이. 흥거하여 윗글의 관례. 개인적인 악덕, 모성, 어리석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요? 풍자죠, 풍자. 이런 걸 풍자라고 해요. 비웃음과 조롱, 익사스러운 모방, 방어법 등 여러 가지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들 우리가 풍자 소설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총수를 대하는 태도는 비판적이죠. 풍자적이죠. 공격, 혼자 앉아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빈뜰엔 비기움만 가득하네. 출입을 가로막고 있으니 지네끼리 차단하고 있으니 하루 종일 문 닫아걸고 있단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외로움을 내대한 거고요. 그리워라 그리워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움을 노래하는 거고 창밖에 어른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늘 이민가 여겨 펄쩍 뛰어 뚝 나서보니 임은 아니오고 으스름한 달빛에 구름이 지나가는 구름이 열은 지나가다 나를 소했구나. 구름 때문에 진 그림자가 임께서 나타난 것처럼 창밖으로 어른거렸던 거지. 근데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애가 타서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마치 임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나갔던 거야. 그런데 맞춰 때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혹시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했구나. 비웃음 당할 뻔했구나라고 해서 해학적인 작품이기는 해. 하지만 풍자는 아니죠. 웃음을 유발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긴 했지만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아주 안쓰러운 여인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대추의 볼이 붉은 골짜기에 대추가 빨갛게 익은 거야. 밤은 어찌 떨어지며 뜨뜨리며 떨어지며 별을 베어낸 그루터기에 그릇 뭔가를 잘라내고 이렇게 자랐는데 푹 잘라내면 이렇게 남잖아. 나 작게 여기 그루터기. 개는 어찌 다닌가? 논에 개가 돌아다니고 대추 익은 대추가 있고 밤도 있어. 다 뭐야? 먹을거리지. 수리 익자 최장수 개가 다니는가? 수리 익자 최장수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쩌리 먹어야지 서리법. 거기다 뭐 있어?
술까지. 채장사는 채를 걸러내는 필터. 술을 담가놨으면 술이 익었어도 바로 마시지 말고 걸러가지고 마셔야 되잖아. 그 거르는 망을 파는, 채를 파는 장소 때마침 와서 채를 팔고 갔으니 술에다가 이 풍부한 안주거리를 먹어야지. 그래서 풍족한 가을에 먹거리를 즐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꺼비, 음, 탐관오리나 어, 힘이 좀 있는 양반이 파리를 물고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면서 있는 모습인데, 백송골, 중앙의 권력자, 더 센, 힘이 센 사람을 보고 두꺼비가 가슴이 깜짝 놀라서 끔찍해서 내달리면서 도망치다가 두엄 아래 자빠진 거죠. 두엄은 걸음, 쌓아놓은 걸음, 밭에 치는 비료 같은 거 냄새나는 그 걸음. 누구 가슴이 깜짝 놀란 거야? 두꺼비 가슴이. 그럴 때 두꺼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죠. 두꺼비의 말. 아이고, 그래도 날쌘, 나였으니 망정이지. 애혈질 멍들 뻔 했구나. 하면서 조롱받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서술자가.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숨어 있는데 두꺼비를 행동을 조롱하는 겁니다. 풍자하는 거죠. 양반을 뭐에 비유했어? 상관놀이를 두꺼비에 비유했습니다. 답은 5번. 추운데? 자, 봅시다. 어. 자, 윗글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알아둬야 돼. 여기에 닿았고, 물론은 일화를 통해 물질론의 현대사에 비판하고 유저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옛날 사람 같고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행동하는 사람 그려진다. 전제 작가 시점 아니라 그랬잖아. 작지문에 대해 직설적인 비난을 하는 점. 직설적인 비난보다는 돌려가기, 풍자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아우,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휩싸울의 답은 4번.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지만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도 나타난다. 이런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방식은 웃음 속의 현실을 풍자하는 가명극이 원래 그래. 전통극이. 이런 풍자를 많이 사용해요. 양반을 까는. 그래서 14번에 나머지 3, 4 알아두고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 봐주는 게 좋습니다. 기억과 동일한 방법. 기억. 이거 또 나왔네. 유사한 발음. 유사한 발음. 계잘량이라는 양. 자, 계잘량이 개 가죽이란 뜻이고요. 개다리 손은 작은 상이에요. 여기에 각각 뭐가 있어요? 량과 반이 있죠. 그걸 뚝 따서 쓰는 게 양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양반이라는 건 문반과 무반 두 클래스를 합쳐가지고 두 개의 반, 두 개의 클래스라는 뜻으로 양반이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을 하는 애는 야 그런 고상한 정식적인 양반이 아니라 양이란 반자 따가지고 양반이라는 말을 쓰는 애가 나왔다라고 해서 양반을 나오는 양반을 격화시키는 거죠.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여기도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인데 얘는 동음, 이의, 어를 발음이 같고 대신 우연히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른 걸 사용했던 거지.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서방과 서방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 서방님 할 때 남편. 두 번째 서쪽 방향을 줄여서 서방이라고 할 수 있죠. 서방, 동방, 북방, 남방, 지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남편이 온 건데 발음이 서쪽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서쪽 방향이란 말을 쓰면서 동음이요. 서쪽 방향을 쓰면서 서쪽 방향과 말장난치느라고 남방이라고 남쪽 방향이라고 얘기한 거지. 동음이요. 그 썼다 보면 되겠고 얘도. 자, 바람을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해가지고 얘도 물과 목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바꿨어야 정상적인데 어순이 뒤바뀐 걸 통해서 언어 유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언어 유희예요. 그건 말장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동음 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순이 뒤바뀌는 언어 유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얘도 동음 이어입니다. 갈비는 신체 부위고요. 여기 먹고 싶다는 갈비 두 개는 두 번째 갈비는 음식이죠. 그래서 동음 이어 사용했습니다. 언어 유희라는 말 안 쓸게요. 얘는 발음의 유사성 사용했어요. 아,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청산리 벽계수야 벽계수가 시냇물이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명월도 마찬가지 밝은 달이란 뜻인데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걸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중의법. 중의법은 뭐냐면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 자, 시냇물이란 뜻이고 또는 사람 이름이에요. 인명. 명월 밝은 달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인명이기도 합니다. 중의법을 썼다. 그 정도. 이건 해악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찾아올 수 있는 공통점. 윤직원 영감은 윤직원 영감은 외출했다가 인력거를 타고 막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아주 어떻게 살아? 풍족하게 사는 부잣집 영감이야. 내려서 근데 윤직원 영감이 얼마단가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게 말투와 이런 것들로 채신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어. 그저 처분해 주십시오. 알아서 돈 달라는 거야. 풍신전 이 어른, 부잣집 어른이 풍족하게 주겠지 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달라는 건데, 응, 그려? 그냥 가서 하면서 돈도 안 주고 쫓아보내는 거지.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구두쇠야, 근데. 실제로 노는 건 쪼잔하게.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공통점 알맞지 않은 겁니다. 누구랑?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총수랑 비교해보면 되겠네. 그런 것들.
부정적 인물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풍자하고 있다. 어, 외양은 외모입니다. 뭐 눈썹은 어떻게 생겼고 옷차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몸집이 좋고 허리를 알아본다면 하나를 먹어도 반씩 넘는 그런 배가 나왔고 몸집이 그렇게 크다는 거. 키도 알먹게 닿았죠. 아홉치가 되고 그래서 인력과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몸이 광대로 인식. 근데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사탕 파는 이런 사람들은 캐러멜 대장, 어, 서양의 어떤 대장으로 군대의 대장으로 여길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여서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건 맞아. 윤직원은. 그런데 위 본문엔 총수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없어. 공통점 찾는 거니까. 서술자 인물의 심리까지도 자세하게 파악하여 전개한다. 이게 이런 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측면이 있는 거지. 대화와 행동을 통해 성격, 캐릭터를 추측할 수 있고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인물, 총수나 민주관이랑 마찬가지고요. 사투를 통해 상투정도 현장감 살리고 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나옵니다. 17번 기억과 아니, 가와 문맥적 의미 가 가 어디 있을까? 못 찾겠네. 여기 있다. 남을 위해 일하고 또 자신의 능력에 닿는 한 부정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걸 우리 부정이라는 뜻이겠죠. 그거 찾는 겁니다. 것과 가와 문맥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 1번은 인정의 반대말이죠. 거주지가 부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정해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다 올려내요. 정해지지 않은 걸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부정행위, 올바르지 않은 행위, 정의롭지 않은 행위 일어났고 4번에 부정하는 어, 부정한 행위로 도망간 아내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해. 이때도 이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의 부정은 딴 남자 만나는 이런 거. 정절을 지키지 않는 불륜이 아니지. 부정은 아버지의 정. 여기에서 답은 3번입니다. 아, 재심 이렇게 길게 넣어놓고 이게 다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 잘 봐야 돼. 이 나머지 것들 잘 봐줘.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저기니까 하는데 작중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 그러면 희화화는 뭐냐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걸 얘기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희화화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은 누구냐? 요런과 불이의 어떤 그 정식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정식으로 살지 않는 요령만 피우려고 하는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과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 당당하게 살다간 유자. 존경스러운 말인 거잖아요. 나는 전을 써서 기린다, 기념한다. 여기서 유자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야. 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총수라고, 총수. 그리고 반어적이지도 않아. 저건 진짜 진심을 담은 첫 평가라고. 그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배경 묘사가 이 작품은 없어요. 배경이라면 뭐 자연적인 배경 둘러싼 혹은 공간에 대한 설명, 도시 풍경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상황에 대한 관점이 대립되는 대화. 19원에 2번밖에 더 있겠니? 총수와 유자의 대화가 죽은 물고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추적하는 건 보통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이건 유자가 경험한 사건을 듣고 전달해 주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이게 다 애매한 지점이 있죠.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인 것이냐 고민스러워. 평가를 독자에게 맡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서술자는 유자한테는 우호적이고 총사한테는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자기가 내려요. 어디서 나오죠? 이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 미안. 과거사를 제시의 역사적 의미 아니고요. 평가를 독자에게 내린다 이거 아니고 객관적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의미 아니에요. 배경묘사 없습니다. 기억부터 미음 이런 것들 어휘풀이에 대한 얘기잖아. 어, 공연이라는 단어는 뚜렷하고 떳떳하게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알맹이 실속 없이 이런 것들 이유 없이 뭐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21번 총수의 생활상. 아, 이런 게 나올까? 아, 이건 과한데 너무. 주지육림은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들을 매달아 놓은 숲을에서 왕들의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하물며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속담을 이렇게 나온 건데 이때는 뭐 당연하고 여겨져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가까운 어떤 것을 우리가 등하불명이라고 그래요. 구상유치, 젖비린내 난다는 건데 입에서 아직 유치하고 초보인 사람을 비난할 때 쓰는 겁니다. 사면초가는 위기 상황을 얘기해요. 둘러싸인 안 나올 것 같은데 연못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라고 해서 어리석거나 혹은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A에 사용된 그의 표현 방식. A가 어디지? 와, 표준가에서 시주와 산란이 있게 여러 가지 겠고 고생이 쌓여서 피로가 컨디션도 좋지 않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불을 쓰고 뒤로 음악을 트는 대로 드립다 쳐대 숨을 차댔으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테고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다 탈이 많은 거니까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아서 이런 건데 일부러 의문을 떨어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총수 때문에 비난하듯이 이렇게 비난하고 풍자하는 말투 아까 봤던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이고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서 나를 주세요. 나.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고 무겁겠습니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십니까? 어른 공경에 대한 노래예요. 술을 취하게 먹고 뚜렷이 앉아있는데 모든 시름이 근심 걱정이 떠나간다고 하지 근사한다.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시름을 떠나보내리라. 술을 마심으로써 고뇌, 고민을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내용. 술 마시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가 다 저무는 날에 지저귀는 참새들아. 청자가 되겠네요. 의인법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새들의 말을 걸었는데 조그만 몸이 반 가지도 충분한데 가지의 반만 차지해도 충분할 텐데 어찌하여 크나큰 덤불을 새와는 샘내서 여기서는 욕심내서라고 할까? 욕심내서 무엇 하겠느냐? 그런 거 욕심내지 마라.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친 새침 빠졌다. 바늘이 빠졌다는 거 중친 새침은 바닷속에 연함은 사공놈이 열이 넘는 사공놈이라고 하네요. 그릇된 사태를 그치지 그치치 둘러매어 이게 사태는 그 노, 배를 젓는 노 해서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를 꿰어 꺼냈단 말이 있습니다. 바늘이 바닷속에 빠졌는데 그 바다에서 뭐를 건져냈어? 작대기로 한 번에 바늘 귀 구멍이 있잖아. 이렇게 구멍에 작대기를 꽂아가지고 꺼냈어. 물속에서 한 번에.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마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해도 이미 해라 주소서. 그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애들이 놈들이 나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말은 이꼴 바닷속에 빠진 바늘을 사공이 건져낸 찾아서 건져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 모함입니다. 저 결백하니까 그거 좀 알아주세요라는 얘기야. 두꺼이 활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어. 참새가 욕심을 크게 내는 걸 비판하는 작품이야. 그래서 이건 풍자의 설명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 어쨌든 여기서 답은 5번을 알아둡시다. 여기까지 할까? 11시 반부터 내가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